자, 첫 번째 경기 이제 호주 대 바레인. 자, 월드컵 이제 3차 예선 경기. 자, 일단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예선에서 전승을 거두며 이제 당당히 1위로 올라왔고, 그리고 2차 예선 중에 실점이 없었을 정도로 단단한 수비를 좀 보였습니다. 네. 자, 다음 물론 이제 상대 팀들을 봤을 때 이제 팔레스타인, 뭐 레바논, 이제 방글라데시와 같이 이제 공격력이 많이 약한 팀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호주가 이제 좀 실점이 좀 없을 만은 했어요. 네. 자, 다만 뭐 이제 그만큼 뭐 이제 호주의 좀 수비 밸런스가 좀 좋았고,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이제 좀 있다 보니 이제 코너킥 같은 좀 세트 피스에서도 이제 쉽게 좀 득점 기회를 좀 허용하지 않았죠. 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들을 좀 약간 적용을 해 이제 좀 약팀 상대로는 좀 수비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냈다,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뭐 요 경기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이제 홈에서 이제 호주가 이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좀 템포 조절할 것으로 보고,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바레인이 조금 뭐 높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호주에 비해서는 높이에서 많이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호주가 이제 높이에서의 그런 우세한 점을 좀 살려 좀 제공권에서도 이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뭐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호주 상대로 좀 중원에서 밀릴 수 있다 보니 이제 라인이 밀려 내려가 좀 수비적으로 이제 좀 플레이를 할 수 있고,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호주가 좀 바레인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이제 좀 생각보다는 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. 네.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호주가 좀 충분히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다,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려 봅니다. 자,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좀 코멘트를 할 거 없을 것 같아요. 뭐 이제 좀 전력, 뭐 확실히 좀 경기력, 그리고 이제 호주가 좀 홈이라는 점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호주가 이제 좀 많이 좀 유리한 좀 매치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호주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 경기는 내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호주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호주 승 보는 경기. 그리고 이게 핸디가 이제 1핸디 있는데 1핸디 기준은 뭐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호주승에 이제 마인승으로 좀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대 중국. 자, 일단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토마가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이전보다 좀 전력이 많이 강화되었고, 특히 좀 측면에서의 전개가 좀 더 활발할 것으로 좀 봅니다. 네. 확실히 이제 미토마가 측면에서의 그런 좀 크랙 플레이가 워낙 좀 좋다 보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는 더 좀 측면에서의 좀 파괴력이 좋을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공격 옵션 또한 더 다양해진 그런 좀 일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자, 이 경기도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이것도 좀 체급 차이가 좀 워낙 좀 나다 보니까 뭐 일본이 굉장히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. 그러면서 약간 좀 높은 볼 점유 바탕으로 이제 경기를 운영할 것을 보고, 그리고 뭐 이제 측면 전개 및 좀 침투 플레이를 좀 통해 이제 뭐 초반부터 이제 좀 중국의 좀 수비진을 적극적으로 좀 공략할 것으로 봐요. 자,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레이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선수들의 이제 득점이 좀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우레이에 대한 좀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제 공격이 많이 좀 단조로울 수 있어요. 그쵸? 그러다 보면은 일본 상대로는 이제 중국이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많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뭐 이제 뭐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수비 밸런스도 이제 좋은 그런 좀 일본이기 때문에 이런 일본 상대로 이제 중국이 원정에서 좀 많이 좀 고전하는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. 자, 일단 뭐 현재 좀 양 팀의 좀 체급차가 많이 나고, 그리고 뭐 경기력, 뭐 이제 전력, 그리고 이제 공수 방면에서도 이제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일본이 이제 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이 경기 역시 확실히 좀 체급 차이 좀 많이 나는 경기다 보니까 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일본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. 일본 승에 이거는 END 기준이라고 해도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인승 보는 경기. 그리고 3.5 기준은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네, 일본 승 마인승에 3.5 기준 언더. 이제 중국이 좀 일본 상대로 좀 득점을 솔직히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일본 대 중국까지 마무리가 되었고,
이제 한국 대 이제 팔레스타인. 자, 일단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경원 그리고 이제 김문환 선수가 이제 부상 중이에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뭐 조유민 그리고 황재원 선수가 이제 대체 발달되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한국의 이제 부상자 및 그리고 이제 좀 대체 발탁된 좀 선수들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고,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전 수비수 1명 정도가 좀 결장 중이에요.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전력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이제 양민혁 그리고 이동경 그리고 이제 엄지성 선수까지 좀 소집을 하며 이제 좀 최정예 멤버를 이제 좀 구성을 했고, 그리고 홍명보 체제 아래에서 이제 첫 경기를 좀 치르게 됩니다. 네. 그쵸. 일단 뭐 이제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여론이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뭐 어떻게든 이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하며 이제 좀 결과로 지금 증명해야 되는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러다 보면은 이번 좀 팔레스타인과의 좀 경기에서 이제 뭐 이기긴 이겨야 되지만 그래도 좀 시원하게 좀 이겨야 되는 그런 좀 경기를 지금 보여야 할 때인 것 같아요. 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한국이라 좀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원정팀 뭐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예선에서 이제 2위를 차지하며 이제 좀 3차 예선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. 네. 자, 다만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제 3차 예선 좀 진출에 성공을 했지만 다른 좀 경쟁 팀들에 비해 이제 비교적 좀 약체로 평가가 되고, 그리고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는 뭐 전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뭐 내부적으로도 좀 약간 좀 혼란스러움이 좀 있을 수 있다. 이렇게도 한번 좀 전해드려 봐요. 자,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. 자, 물론 이제 양 팀의 좀 전력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봐요. 네. 그쵸. 그리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격 전개가 좋지는 못하다 보니까 뭐 초반에는 좀 라인을 많이 내려 좀 수비에 힘을 많이 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확실히 좀 한국이 이제 좀 팔레스타인 이제 좀 진영에서 볼을 좀 소유하는 시간이 좀 길 것으로 봅니다. 그렇죠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당연히 뭐 한국승을 좀 보기는 하지만, 문제는 팔레스타인이 좀 최근 호주 상대로 대패를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많아야 이제 1실점밖에 안 했을 만큼 좀 평균적인 좀 실점률이 이제 많이 낮은 편이에요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명보 체제에서의 첫 경기라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를 이제 무작정 좀 한국의 대승을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그래서 뭐 솔직히 뭐 한국이 그래도 이제 이길 것 같긴 한데, 뭐 완전 뭐 4점 차, 뭐 5점 차, 뭐 이런 약간 좀 대승보다는 한 좀 2, 3점 차 정도의 좀 승리가 가장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그래도 네,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, 한국 사이드를 좀 보긴 하지만,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저는 햄무 쪽으로 한번 네,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. 네. 근데 뭐 요 햄무는 뭐 이제 저는 뭐 2햄무나 뭐 좀 3햄무 중에서 뭐 이제 하나 좀 가져가 보거나, 안 그러면 3.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요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네. 이제 팔레스타인의 좀 공격력이 많이 안 좋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오늘 저득점 양상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한국승 이제 고배당 햄무 3.5 언더로 네,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 대 이제 아랍에미리트. 자, 일단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,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. 아무튼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. 자, 일단 뭐 양 팀 다 이제 2차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이제 3차 예선에 이제 올라왔고, 그리고 특히 이제 공격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많으면서 이제 좋은 득점력을 좀 보였습니다. 네. 일단 뭐 카타르 같은 경우는 좀 대표적으로 이제 아시안컵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보인 이제 아피프와 그리고 이제 알리 등이 좀 맹활약을 했고,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도 이제 뭐 레이마 그리고 뭐 아라미리 등 이제 공격에서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좀 펼쳤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양 팀의 그좀 포워드 라인에서의 그런 좀 기량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좀 공격력을 좀 기대할 만한 요소는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, 자,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 전개가 이제 좀 좋은 편이에요. 일단 확실히 좀 기동성도 굉장히 좀 좋고,
그쵸.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아랍에미리트 역시 이제 벤투 감독이 부임한 이후 더 좀 공격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양 팀의 공격력을 좀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가 창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그쵸. 자,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어느 정도 좀 공격 템포가 좀 빠르고 이제 좀 측면 전개가 이제 좋다 보니까 좀 측면 싸움이 좀 치열할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. 네,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물론 이제 카타르가 좀 홈에서 강하고 이제 경쟁력 있는 팀이긴 하지만 벤투 감독이 이끄는 아랍에미리트가 좀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고, 그리고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뭐 카타르 상대로 뭐 전력에서 좀 크게 이제 밀릴 게 없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가 이제 뭐 카타르가 좀 쉽게 좀 결과를 좀 만든다 이렇게 좀 단정 짓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. 그쵸. 그리고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제 배당이 좀 떨어져서 이제 1.6대까지 이제 좀 승배당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, 글쎄요. 근데 아랍에미리트 뭐 이제 카타르가 좀 홈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뭐 아랍에미리트 상대로 좀 1.6대 승배당을 가져가는 거는 좀 배당 대비 좀 메리트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여 경기는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그래도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확실히 좀 아랍에미리트를 조금 제가 고평가하는 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런 좀 아랍에미리트 상대로 카타르의 1.6대 승배당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카타르가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은 뭐 대승보다는 뭐 1.4 정도의 승을 좀 예상을 하거나, 요 경기는 뭐 무승부도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좀 매치이기 때문에 요거는 고배당 자비로 햄무알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네. 그리고 어누바는 요거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2.5 기준 오버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가져가 보도록 하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있을 네이션스 리그 스코틀랜드 대 폴란드. 자, 일단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 아담스 그리고 티어니 그리고 이제 그렉 테일러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. 자, 그에 반해 뭐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좀 전해드려봤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두 팀 다 이제 최근 유로에서는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한 채 이제 좀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유로에서는 좀 저조한 성적을 이제 거둔 채 이제 좀 조별리그에서 좀 탈락한 좀 양팀이라 볼 수 있지만, 자, 그래도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, 그리고 예상보다 공격 전개가 좋으면서 매 경기 좀 득점을 올렸습니다. 그쵸. 그리고 이제 여전히 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레반도프스키의 영향력이 크지만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없던 조별리그 두 경기에서도 이제 좋은 공격력을 보이면서 이전보다는 좀 레반도프스키의 의존도가 좀 많이 좀 내려갔다고 볼 수 있어요. 네. 좀 확실히 약간 이런 점은 좀 폴란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호신호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반면에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유로에서 좀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였고, 그리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이제 헝가리 상대로 유슈팅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면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이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네요. 자,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이제 템포가 그리 좀 빠른 편이 아니고, 그리고 약팀 상대가 아니라면은 몰아치기보다는 받아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좀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은 생각보다 이 경기가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. 그렇죠?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격보다는 좀 밸런스를 좀 중시하면서 이제 좀 운영에다가 이제 좀 포커스를 좀 맞출 수 있는 좀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죠? 자, 그리고 이제 뭐 한때 뭐 스코틀랜드가 이제 스페인까지 잡으면서 좀 최상의 모멘텀을 이어갔을 때가 있었지만, 이제 그때와 달리 현재는 좀 모멘텀이 많이 떨어졌고, 그리고 최근 이긴 경기들을 봤을 때도 친선 경기에서 지브롤터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뭐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성적도 많이 좀 저조한 편이에요. 네.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뭐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이전에 뭐 이제 친선 경기나 뭐 예선전에서도 확실히 좀 저조한 활약을 좀 보였기 때문에 확실히 좀 스코틀랜드의 그런 현재 기대치는 이제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부진하다가 이제 프로비에시 감독이 선임된 후 이제 다시 좀 경기력이 살아났고, 그리고 현재도 좀 괜찮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 비해서는 좀 기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어요. 네.
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폴란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괜찮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아무튼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폴란드 프랜스 보는 경기.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2.5준 언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르비아 대 스페인. 자, 일단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라타가 이제 빠졌고, 그리고 이제 로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징계로 인해 이제 A 매치 지금 한 경기 좀 출전 정지를 좀 받았습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뭐 확실히 좀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좀 못 나올 수 있는 그저 로드리라고 볼 수 있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들어봤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스페인은 이제 이번 뭐 유로 결승전에서 이제 잉글랜드를 꺾고 이제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제 특히 야말이 확 터지면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좀 선보였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좀 대회 기간 동안 이제 야말이 좀 스텝업하면서 전력이 훨씬 더 좀 강해졌고, 그리고 매번 좀 기복 없는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좀 유로 우승을 좀 차지했다고 볼 수 있어요. 네. 그만큼 확실히 좀 현재 이제 뭐 스페인의 좀 모멘텀이나 경기력은 좀 최상의 상태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. 자, 일단 요 경기도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이제 스페인이 높은 골 점유를 좀 바탕으로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고, 자, 그리고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 이제 템포를 좀 느리게 좀 가져가면서 만약에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스페인의 그런 페이스에 더 말려들 수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이제 세르비아가 오히려 좀 템포를 끌어올려 더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. 그렇죠? 네, 왜냐면 이제 뭐 이 경기가 만약에 좀 템포를 좀 느리게 가면서 저 스페인 페이스로 이제 좀 만약에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가뜩이나 이제 이길 확률이 좀 적은데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더 이제 승리 확률이 좀 떨어지고,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화력전으로 이어지는 게 좀 더 결과를 낼 수 있는 그 좀 경기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. 네.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뭐 이번 경기는 좀 세르비아가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오든 좀 최대한 좀 템포를 좀 끌어올려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다만 근데 뭐 세르비아가 이렇게 뭐 좀 소극적으로 나서든 뭐 적극적으로 나서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이제 스페인이 좀 유리하게 풀어갈 만한 경기는 맞고, 그리고 현재 뭐 지금 세르비아에 비해 전력, 흐름, 경기력 모두 이제 스페인이 다 우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여경이 뭐 원정이라 해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좀 폼이 좋은 그렇죠, 스페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아무튼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또 스페인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스페인 승.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이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2.5 기준 오바. 자, 이렇게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에스토니아 대 이제 슬로바키아. 자, 일단 뭐 양팀 다 지금 주전 공격수 한 명씩 결장 중이에요. 그리고 이제 뭐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슈란츠가 이제 좀 결장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에서 좀 어느 정도 좀 타격은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제 유로 16강에서 잉글랜드 상대로 이제 탈락을 했지만 후반 막판에 이제 진짜 동점골만 허용 안 했으면은 이제 이겼을 정도로 굉장히 좀 크게 선방을 했고, 그리고 조별리그에서는 벨기에를 잡으며 저력 있는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. 네. 확실히 이제 슬로바키아가 유로 예선 때부터 이제 좀 심상치 않았었는데 결국 이제 본선에서도 이제 좀 좋은 성적을 거두며 이제 예상대로 좀 경쟁력 있는 좀 모습을 이제 좀 보였었죠. 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슬로바키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려봤습니다. 네. 자,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수비 뒷공간이 좀 잘 뚫리고. 레드불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레드불님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. 일단은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잠시만요.
네,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,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.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. 레드볼님. 자, 일단 뭐 이제 에스토니아가 지금 수비팀 공간이 잘 뚫리고, 그리고 수비 전환이 좀 느려 이제 속공에 많이 좀 취약하다 보니 좀 속공이 좋은 좀 슬로바키아 상대로는 이제 좀 수비에서 좀 다소 좀 고전할 것으로 봐요.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역시 좀 에스토니아의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는 경기다,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좀 적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어느 정도 좀 좋은 경기력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솔직히 뭐 에스토니아 상대로 이제 공격에서 크게 좀 삽질만 좀 안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슬로바키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슬로바키아 승보는 경기. 그리고 이 경기도 네, 어느가 본다고 하면 오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2.5 기준 오버. 자,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 대 스위스. 자, 일단 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룬, 조휘베르, 그리고 지금 오라일리, 그리고 이제 카이르가드 등 좀 생각보다 좀 전력 누수가 지금 큰 편입니다. 자, 아무튼 좀 주축 선수들 좀 다수가 좀 빠진 그런 좀 덴마크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은 없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샤키리가 이제 국대를 은퇴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뛰지 않게 되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들어봤네요. 자, 일단 이제 덴마크가 유로 조별 리그에서 이제 3경기 모두 이제 무승부를 거두며 2위로 16강에 좀 진출했지만 이제 16강에서는 우승 후보였던 이제 독일을 만나면서 이제 2대 0으로 좀 패배에 좀 탈락하게 되었습니다. 네. 그래도 이제 덴마크 역시 이제 좀 원정에서는 다소 좀 약할 거라 이제 좀 생각을 했었지만 좀 생각보다는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나름 좀 선방했다고 봐요. 자, 그리고 뭐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 16강에서 이제 이탈리아를 꺾고 이제 8강에 진출했고, 이제 8강에서 잉글랜드 상대로 이제 승부차기 끝에 아쉽게 지며 좀 탈락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자, 일단 뭐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이제 인상적인 게 이제 16강에서 이제 이탈리아 상대로 이제 주도권을 가지며 이제 좀 무난히 좀 2대 0으로 이제 이겼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솔직히 뭐 이제 이탈리아가 아무것도 못하면서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을 정도로 이탈리아와의 좀 경기력에서도 이제 많이 좀 우세했던 그런 좀 16강에서의 좀 스위스라고 볼 수 있네요. 자,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약간 좀 경기력이나 흐름을 이제 뭐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이어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높은 데까지 이제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좀 스위스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일단 현재 지금 뭐 덴마크가 풀 라인업이라고 해도 지금 뭐 스위스 상대로는 많이 힘들 수 있는데 좀 주축 선수들 좀 다수가 결정을 하면서 좀 전력이 더 약해진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스위스 상대로 이제 끌려다닐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. 그죠? 그러니까 확실히 좀 현재 좀 흐름이나 경기력, 그리고 이제 좀 덴마크의 좀 전력 누수까지 고려를 하면은 오히려 이 경기는 뭐 스위스가 이제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며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가도 좀 할 말 없는 그런 좀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뭐 유로에서 지금 뭐 스위스의 경기력이 한층 더 좀 좋아진 게 보였고, 그리고 그런 흐름을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간다고 하면은 현재 좀 덴마크 상대로는 스위스가 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이제 유로에서 좀 측면 전개도 좀 좋아지면서 이제 공격도 많이 좀 살아난 모습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저는 스위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.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이건 스위스 프랜스 보는 경기. 그리고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2.5기 줄었나?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봐보고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, 자, 일단 11시에 있는 경기죠. 우즈베키스탄 대 이제 북한. 이 배당이 1점 원래 3대였는데 이제 이때까지 떨어졌는데
뭐 떨어졌다고 해도 솔직히 뭐지 우즈베키스탄이 이거는 많이 좀 유리한 쪽이다 보니까 이거는 저는 우즈베키스탄 승쪽 보도록 하고, 네,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2.5 기준 오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대 이제 크로아티아. 네. 참 애매하겠는데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포르투갈 승을 보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고배당으로 핵무 도전까지도 가보도록 할게요. 네, 뭐 현재 좀 포르투갈이 이제 크로아티아 상대로 이긴다고 해도 좀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많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거는 고배당 핵무까지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아일랜드 대 이제 룩셈부르크. 네, 요거는 저는 룩셈부르크 프랜스 고배당으로 무승부도전. 네,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월드컵 예선전과 그리고 이제 네이션스 리그에 대한 이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,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